75세의 관절염 통증을 이겨낸 방법. 정말 효과 있는 7가지 인생 변화 방법. 당신의 몸에서 20년 젊어진 기분을 느끼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해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3년 전 75세였던 저는 피클병 하나를 여는 것조차 아픔에 찡그려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손이 너무 굳어서 셔츠 단추를 채우는데도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50년간 사랑했던 정원 가꾸기라는 단순한 즐거움이 먼 기억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꾼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기적의 치료제나 비싼 영양제를 팔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제게 인생을 되돌려준 7가지 실용적인 방법을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매일 아침 장미꽃을 돌보고 싶은 마음으로 잠에서 깨어나고 주저없이 손자를 안아 올릴 수 있으며, 그렇습니다. 그 피클병을 미소와 함께 열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순자이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아마도 당신이나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제가 30년 동안 싸워온 같은 싸움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관절염은 단순히 관절에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립성과 자신감, 때로는 희망까지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방법 1. 모든 것을 바꾼 아침 의식. 78세인 제 이웃 박 할아버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뒷마당에서 마치 부드러운 춤을 추는 것 같은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 봤을 때는 좀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 할아버지는 3년 동안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으셨고, 나머지 우리가 여기저기 아프다고 불평하는 동안 박 할아버지는 우리의 장보기를 도와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하시던 것은 부드러운 아침 움직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저의 첫 번째 돌파구가 되었습니다. 잠에서 깨는 순간 우리의 관절은 추운 아침에 자동차 엔진과 같습니다. 워밍업 시간이 필요하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몸에 충격을 주는 대신 저는 침대에서 5분간 간단한 움직임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정확히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먼저 발가락을 천천히 구부렸다 펴는 것을 각 발마다 10번씩 합니다. 그 다음 발목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립니다. 무릎을 한쪽씩 가슴으로 당기는데 마치 자신에게 부드러운 포옹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깨를 앞뒤로 돌리고 머리를 좌우로 부드럽게 돌립니다. 마지막으로 손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하루에게 인사하는 것처럼 합니다. 마법은 복잡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에 있습니다. 이 간단한 루틴을 단 2주만 한 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진통제를 찾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제 관절들이 저와 더 협조적이 되었고 마치 부드러운 기상 신호에 고마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방법 2. 의사를 놀라게 한 주방 발견. 의사가 제게 무엇을 다르게 했는지 물어보던 날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염증 수치가 현저히 떨어졌고 선생님이 정말 당황해하셨어요. 그때 저는 제 주방 실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영양사인 딸을 둔 제 친구 이 할머니가 접시에 더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담아보라고 딸이 제안했다고 말씀하신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복잡한 다이어트 계획이 아니라 그냥 더 많은 색깔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게임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매 끼니마다 자연에서 나오는 최소 3가지 다른 색깔을 포함시키는 것에 도전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오트밀에 블루베리와 딸기가 되었습니다. 점심에는 샐러드에 밝은 주황색 당근과 진한 녹색 시금치가 들어갔습니다. 저녁에는 평소 단백질과 함께 보라색 양배추, 노란 피망, 빨간 토마토가 올라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저 더 다양함을 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차이를 만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강황과 생강을 요리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할머니께서 이런 향신료로 요리하셨는데 제가 잊고 있었던 것이죠. 스크램블 에그에 강황을 조금 넣고 저녁차에 생강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관절이 덜 화가 난 것 같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특히 손과 무릎이 그랬습니다. 이것의 과학적 원리는 간단합니다. 색깔이 있는 과일과 채소들은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천연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영양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데 필요한 것을 더 많이 주는 것입니다.
방법 3. 아무도 말하지 않는 물의 비밀. 이것은 너무 간단해서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들어보세요. 독서 모임에 최할머니께서 제 관점을 완전히 바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은 날에는 관절염 통증이 항상 더 심했다는 것을 알아차리셨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모두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후로 주에 깊게 살펴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관절은 대부분 물로 이루어진 연골로 쿠션이 되어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연골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관절들이 필요 이상으로 서로 마찰하기 시작합니다. 기름이 부족한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것과 같죠. 저는 어디든 물병을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아무 물병이 아니라 옆면에 눈금이 있어서 섭취량을 추적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 목표는 간단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물 8잔. 하지만 이것을 가능하게 한 비결이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하게 만든 것이죠. 매일 레몬 한 조각을 넣은 큰 머그컵에 따뜻한 물로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허브차, 카모마일, 페퍼민트 또는 생강차를 마셨습니다. 저녁에는 때때로 꿀을 조금 넣은 따뜻한 물 한 머그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따뜻함이 관절에 진정 효과를 주었고 하루 종일 맹물을 억지로 마시는 기분 없이 수분 섭취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3주간 꾸준한 수분 섭취 후 특히 아침에 관절이 더 유연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몇 시간씩 지속되던 경직이 이제는 일어난 후 30분 안에 사라졌습니다. 방법 4. 운동 같지 않은 부드러운 운동. 예전에는 운동이 숨이 차고 땀이 나지 않으면 별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수년간 신체 활동을 피했는데 전통적인 운동이 제 관절에는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경로당에서 윤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윤 할머니는 82세였지만 20년은 젊어 보이는 우아함으로 움직이셨습니다. 그분의 비밀은 의자 운동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 말입니다. 수업을 한번 해보라고 초대받았고 의심스러웠지만 그래도 갔습니다. 강사님은 우리의 한계를 이해하는 부드러운 김 선생님이었습니다. 간단한 움직임부터 시작했습니다. 높은 선반의 물건에 손을 뻗는 것처럼 팔을 머리 위로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기. 앉은 채로 제자리에서 행진하며 의자에서 무릎을 몇 센티미터만 들어 올리기. 친구를 찾기 위해 어깨 너머로 보는 것처럼 앉은 자세에서 부드럽게 비틀기.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이런 간단한 움직임들이 저를 더 강하고 자신감 있게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자동차 페달을 밟는 것처럼 발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발목 펌프 운동을 했습니다. 어깨뼈 사이에 연필을 끼우려는 것처럼 어깨뼈를 모았다가 풀어주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부드럽고 통제되어 있으며 아프지 않았습니다. 의자 운동의 아름다운 점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3회로 시작해서 매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의자에서 더 쉽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고 균형 감각이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방법 5. 밤의 통증을 끝낸 수면 자세. 수년간 잠자리에 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관절을 자극하지 않는 자세를 찾으려 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잠들 때보다 더 피곤한 상태로 깨어났고 아침 경직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올바른 수면 자세에 대해 가르쳐 주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좋은 매트리스를 갖는 것만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지만 밤새 관절을 지지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저 같은 옆으로 누워 자는 사람에게는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는 것이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이 간단한 추가로 엉덩이와 척추가 정렬되고 허리의 압박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가슴에 베개를 안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어깨를 지지하고 팔이 불편한 자세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깨달음은 다리를 살짝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등을 대고 잘 때 무릎 아래에 작은 베개를 놓았는데 이것이 허리 척추의 압박을 덜어주었습니다. 손의 경우 몸 아래나 베개 아래에 손을 구부리고 자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대신 옆구리에 편안히 두거나 가슴에 올려놓았습니다. 차이는 놀라웠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경직이 극적으로 줄어들었고 더 잘 쉬고 하루를 맞을 준비가 된 상태로 깨어났습니다. 좋은 잠이 제 몸의 자연스러운 치유 시간이 되었고 에너지 수준과 통증 관리에서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법 6. 예상하지 못했던 스트레스 연결고리. 경로당에서 만난 정 할아버지를 만나기 전까지는 감정이 신체적 통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15년간 관절염을 앓아오셨는데 흥미로운 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 부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들이 이혼을 겪을 때, 또는 바쁜 명절 시기에도 통증이 항상 더 심했단 것입니다. 정 할아버지는 걱정시간이라고 부르는 것을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15분을 따로 내어 걱정거리를 인정한 다음 하루의 나머지 시간은 의식적으로 현재 순간에 집중하기로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천천히 깊게 숨을 쉬며 감사한 3가지를 떠올리셨습니다. 저도 그분의 방법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 창가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의자에 앉아서 심호흡을 연습했습니다. 4박자로 천천히 들이쉬고 4박자 동안 참고 6박자로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원을 바라보며 하루의 긍정적인 순간들을 생각했습니다. 또한 부드러운 명상이라고 부르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복잡한 종류가 아니라 그저 조용히 앉아서 매일 10분간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드러운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른 때는 그냥 정막을 즐겼습니다. 통증 수준에 미친 영향은 예상치 못했고 깊이 있었습니다. 더 차분하고 덜 불안할 때 근육이 긴장하지 않았고 관절도 그리 아프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가 제 통증을 증폭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함으로써 관절염 증상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방법 7. 의사들이 처방하지 않는 사회적 치료. 이 마지막 방법은 식단, 운동 또는 의학적 치료와는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놀라실 수 있습니다. 연결과 목적에 관한 것이고 제 관절염 관리 도구 상자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통증과 제약 때문에 수년간 사회활동을 피한 후 저는 고립되고 우울해지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이 모든 것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제 수면, 기분, 그리고 내 관절 통증까지도 말입니다. 그때 딸이 저를 설득해서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고 동화 시간에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손이 너무 굳어서 책을 들 수 없으면 어떻게 하지? 동화 시간 중에 증상이 악화되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열성적인 어린 얼굴들에 둘러싸인 작은 의자에 앉았을 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당 1시간 동안 저는 제 통증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이야기에 생명을 불어넣고 등장인물들을 위해 다른 목소리를 만들고 아이들 눈의 경이로움을 보는데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옛 친구들과 다시 연결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지역 행사에 참석하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집에서 작은 모임들을 주최하기도 했습니다. 핵심은 신체적 제약을 수용하면서 목적과 기쁨을 주는 활동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의 과학적 근거는 실제입니다. 사회적 연결과 의미 있는 활동들은 우리 몸의 천연 진통제인 엔돌핀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 몰두하고 우리를 아껴주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 몸은 말 그대로 자체 약을 생산합니다. 또한 비슷한 어려움에 직면한 다른 사람들을 돕는 힘을 발견했습니다. 관절염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자조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주 1회 만나서 경험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방법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 방법들에 대한 제 자신의 헌신을 강화했고 신체적 제약을 초월하는 목적 의식을 주었습니다. 이 여정을 되돌아보면 관절염 통증을 이기는 것은 하나의 마법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제 몸의 자연스러운 치유와 적응 능력을 지원하는 생활 방식을 만드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7가지 방법 각각이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함께 작용하여 제 통증 수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삶의 질을 변화시켰습니다.
아침 의식은 매일 희망을 주었습니다. 색깔 있는 음식과 적절한 수분 섭취는 염증과 싸우는데 필요한 영양소를 제 몸에 제공했습니다. 부드러운 운동은 저를 강하고 움직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더 나은 잠은 제 몸이 치유되도록 해주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감정이 통증을 증폭시키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연결은 저는 관절염 그 이상이라는 것을, 줄 것이 많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한 번에 시행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침 움직임 루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식사에 더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추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여정을 한 번에 한 걸음씩 해나갈 수 있는 허락을 자신에게 주세요. 기억하세요. 더 나은 건강을 위해 행동하는 매일이 승리입니다. 우리 나이에도 당신의 몸은 치유하고 적응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통증은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고 누구도 말하도록 두지 마세요. 당신은 기쁨과 편안함, 존엄함을 가지고 살 자격이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7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을 가장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 관절염 통증 관리에 도움이 된 다른 전략들을 발견하신 적이 있나요? 당신의 경험이 오늘 다른 시청자가 꼭 들어야 할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희망이나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렸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가장 필요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이런 전략들을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노화와 만성질환과 함께 잘 사는 것에 대한 더 많은 콘텐츠를 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벨을 눌러서 최신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전략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당신 인생의 누군가와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약은 희망이고, 희망은 나누어지기 위해 존재합니다. 제 여정을 여러분과 나누어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최고의 날들은 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만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자신을 돌보시고 당신의 아름답고 회복력 있는 몸에게 부드럽게 대해주세요.